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가운데 대러시아 제재도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의 혈맹이므로 어쩔 수 없는 대로 제재를 펼치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에서 한국에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해 주변국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서 한국은 서방국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재는 러시아가 자초한 결과라고 해도 무방한 제재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 혈맹이며 현재 휴전 중이지만 전쟁 중인 국가이므로 언젠가 한미연합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테러 제재를 감행한 것이죠. 한편 한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자 가장 당황한 국가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로 한 사업이 많았을 뿐더러 한국의 수많은 첨단 무기들과 누리호까지 러시아의 기술이 안 들어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군사 관계자들은 미국은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줬지만 러시아는 미사일 발사를 가능하게 해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기술 전수가 없었다면 한국의 무기와 군사력은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면만 생각해서 러시아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실제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의 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항상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우방이라고 칭하지만 정작 기술 이전 등과 같은 문제는 전수해주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러시아는 한국에 수많은 기술을 열어줘 그 결과 한국이 군사 강국으로 설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방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만약 전쟁의 사태가 더욱 격화된다면 무기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한국과 러시아가 진행하려던 사업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제 정세가 팽팽한 가운데 러시아가 한국의 선을 넘는 행동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대한항공에 올해 2월 러시아 관세 당국으로부터 출항 서류에 직인이 빠졌다는 이유로 1,1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러시아 당국의 조치가 부당하고 과도하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2일 인천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한 뒤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 항공편이 모스크바 셰르메티예보 공항에서 관제 당국의 이륙 허가를 받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공항세관은 이후 대한항공의 출항 절차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류의 세관의 직인 날인이 생략된 채 이륙했으니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공항세관은 1년여 뒤인 지난 2월 24일 80억 루블, 한화로 약 1,110억 원의 과징금을 대한항공에 부과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러시아 관세 당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와 데이터를 제출했으며 정상적으로 화물을 통과하고 세관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사전 승인까지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국경수비대와 공항관제당국의 승인을 받아 항공기를 이동시켰다며 세관의 직인 날인을 제외한 모든 규범과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위법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 세관당국에 수차례 소명했으며 우리나라 관세청, 국토부, 외교부 등 유관부처에서도 당사의 소명을 이해하고 관련 조치에 협조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공항세관은 무리한 법을 적용해 과도하고 가혹한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가했다고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연방관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앞으로 행정소송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업계도 러시아가 1,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요금 담합에 따른 벌금도 아니고 세관 직인 날인이 누락됐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 앞에서 한국 기업의 본보기로 1억 달러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 돈을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테러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앞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서방 국가를 비호우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한국 기업들에 가해지는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인 생략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은 현재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에 돌아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은 러시아의 취향을 해오긴 했지만 러시아와 깊은 관계가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엄청난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테러 제재를 가한 국가가 한두 국가도 아닌데 왜 한국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과하면서까지 양국의 관계를 돌아서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의 제재 방식이 중국의 사드 문제와 닮았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드 문제 역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연관되었습니다만 역풍을 맞은 것은 한국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을 제재한다면 자신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까봐 한국을 제재해 주변국들이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러시아도 한국의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으로 제재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한편 지금 당장 대한항공이 받은 제재보다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전쟁으로 하루에 5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다가오는 5월 4일까지 달러 이자를 갚지 못하면 디폴트 선언에 직면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신용부도 스와프 시장감독기구는 러시아가 이달 초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해 루블화로 이자를 상환한 것은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 정부의 금지 조치로 미국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 6일 달러 국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했습니다. 러시아 재무부는 JP모건을 통해 달러로 이자를 송금하려 했지만 JP모건이 미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6억 4,900만 달러 규모의 이자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엄청난 자금 위기에 직면해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려고 한국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조치는 결국 러시아에 큰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선 러시아와 한국이 가장 협력을 원하던 사업 분야는 북극 프로젝트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이 필요하고 실제로 한국 기업의 다양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전쟁 이후로도 꼽히는 가스관 기술에서 한국이 떠오르고 있어 러시아가 긴장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가스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2023년 하반기까지 러시아산 가스 수입으로부터 거의 독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까지도 전국 가스 공급량의 40%를 수입해오던 이탈리아로서는 이런 변화는 대단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칭골라니 장관은 앞으로 이탈리아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량을 극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기존의 다른 공급원들로부터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는 최근 몇 주일 동안 알제리와의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와도 가스 수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현재 독일, 프랑스 등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전혀 다른 루트로 가스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중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액화 보유식 저장 운반선을 제공하는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의 북극 항로 개발에 필요한 쇠빙 LNG 운반선을 세계 유일하게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무기화하던 가스 송유관을 한국이 선박으로 완벽히 대체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외의 다른 국가에서 손쉽게 가스를 유동한다면 러시아는 더욱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각에서는 유럽은 결국 값싼 러시아산 가스를 끊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유럽뿐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도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독일도 현재까지 상당량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체선을 아직 찾지 못한 것이며 대체선이 나타나면 하루아침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끊을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산 에너지를 대체할 방법을 찾는 상황에 한국이 유일하게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분야에서 대박 수주를 기대하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한국이 자원 운송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한국의 제재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러시아의 벌금 부과 때문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IMF 산하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가 러시아 대표 연설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항의하는 표시입니다. 총 18개국 재무장관 중에 홍 부총리와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을 포함한 12개국 대표 및 국제기구 수장 등 참석자의 3분의 2가 퇴장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테러 제재에 대한 국제 공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뜻을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 자발적으로 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국은 기술이 있어 러시아와의 사업을 당장 손해를 봐도 다른 나라와 다른 협력을 하면 되지만 러시아는 자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는 러시아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의 제재를 멈춰 더 이상 양국 관계가 악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